이 용산과 국민의힘 당과의 관계가 앞으로 꽃길만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어제 한동훈 당대표가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 논란이 됐었던 제3의 장소에서의 이 소환 수사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밝혔는데 수사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일침을 가한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을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밝힌 건데 앞서 이원석 총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은 지금 정치하느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비슷한 말을 한 대표가 꺼낸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을 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것인데요. 이 장소를 정하거나 제3의 장소 같은 경우를 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가능한데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이 말은 주어는 검찰이었어요. 주어.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게 조사를 했다. 검찰이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건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 검찰이 잘했어야 됐다. 주어는 검찰이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조사 장소와 조사 방식을 정한 것은 검찰뿐만이 아니라는 걸. 한동훈 대표도 잘 알 텐데 저 말은 영부인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다라는 해석 많은데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 겁니다. 뭐 제가 민주당 소속, 야당 소속이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세요. 왜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이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로 털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어제 그 소환 장소와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놓고는 그런 김건희 여사를 털어주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뭐 황제 조사다, 특혜 조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부담, 의혹만 지금 또 얹은 결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는 뭐 어떤 균형을 잘 잡은 줄타기 같은 발언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발언을 하게 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당선 소감에서 밝혔지만 민심의 바다, 뭐 민심 배에 올라타고 폭풍을 뚫고 앞으로 가자. 결국 민심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토론해야 될 주제가 이제 앞으로 헤쳐가야 될 과제,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것일 텐데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께 당선 이후 전화를 바로 드렸다거나 오늘 만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에요. 특별하게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전당대 이전에 언론의 관심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장에 나오셔서 축사를 할 거냐. 그다음에 당선이 된 이후에 밥을 먹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나중에 이 갈등이 심화됐을 때 서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서로 면하기 위한 빌드업들을 서로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차곡차곡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묘하게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대 중앙지검장, 한동훈 대표 대 대통령실. 이렇게 뭔가 입장이 나뉘고 있는 양상인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은 이원석 총장이 마치 검찰이 원칙대로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검찰은 법대로 한 겁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피의자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검찰 사건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사건 규칙에는 그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때에는 피의자와 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누구하고도 협의해야 되느냐? 만약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이게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중앙지검 입장에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협의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피의자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조사 장소를 그렇게 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규정상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한동훈 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대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게 하는 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의원님은 뭐 이렇게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영부인을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법조인의 시각에선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디올백 같은 부분은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2020년 2월에 뉴스타파에서부터 굉장히 그 의혹 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의원이 그 당시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앙지검 검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왜 소환 못했냐고 정봉주가 아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물어보니까 검찰총장 부인이라서 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검찰은 검찰총장 부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대통령의 현직 영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지난번에 이성윤 그 검사장이 1년 6개월 동안 검사장 하고 있을 때 밝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불기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알겠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그 검찰청으로 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대표도 그런 차원의 언급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